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진행을 맡게 된 AMPM 글로벌 마케터 장주현입니다. 오늘 스파미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대표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스파미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에드에디션 광고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온오프라인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사업 경험이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첫 창업이 언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 16번 이상의 좀 창업을 도전을 해봤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창업을 시작을 했던 건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비누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비누를 판매하셨어요? 네, 천연 비누를 그때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월에 한 3,8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 직접 제조를 했다가 나중에는 공장까지 좀 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사실 창업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쩌다가 비누 공장을 섭외해서 그렇게 사업까지 진행하게 되신 걸까요? 처음에는 이게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던 SNS가 카카오 스토리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건들을 하나 두 개씩 팔아보니까 이게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경험을 해보고 나서 그 순간이 좀 되게 짜릿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팔아보고 저것도 팔아보고 좀 이것저것 많이 팔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우연히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한 30-40개 정도가 처음에 갑자기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었고 그 받으신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남겨주시면서 세정력도 좋았고 피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잠재워졌다. 이런 식의 후기가 올라오면서 그거를 보시고 다른 분들이 주문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돼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판매 허가도 받고 뭐 세금 신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업적 머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서 네, 제가 예전에 좀 감명 깊게 봤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 혹시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초등학생 필독 도서인가? 그런데 그 키라라는 여주인공이 이렇게 막 돈을 벌어요. 초등학교 4학년? 그 미국 친구여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 나중에 투자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뭔가 나도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비누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니까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가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매출 3,800에서 4,000이면 사실 쉽지 않은 성과였던 것 같아요. 네네. 대표님이 이러한 매출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마케팅의 개념도 몰랐고 누구한테 배워서 했거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은 다 두 분 다 직장인이셨거든요. 어머니는 나중에는 이제 주부로 또 전환을 하셨었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사업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고객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강의들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고객의 소리에 뭐 귀 기울여야 된다, 고객과 많이 소통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배우기 전에 실제로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해보면서 소비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소비자들한테 이런 걸 보여줬을 때 반응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냥 제 몸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좀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또 반응이 있었던 것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좀 충성 고객들을 쌓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매를 했던 이력이 있는 고객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내신 그런 그쵸. 중학교 때부터 CRM 관리를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학교 네네. 2학년 때 사업을 하시려면 학교 다니느라 시간이 많이 없으셨을 것 그쵸. 같은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돈을 벌기 전에도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하면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되게 열심히 하려는 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좀 천성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때도 제가 공부에 되게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일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거여서 원래는 공부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이 공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 일도 계속 같이 하고 싶었어서 시간은 분배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하루 일과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대략적으로 아침 7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좀 멀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은 8시까지 학교를 가야겠죠?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학교 도착해서 약간의 독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학교에 이제 강제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근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까 제가 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책 읽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책을 읽고 이제 학교 수업에 이제 집중을 해서 듣고 그럼 오후 한 4시 정도에 학교가 끝나요. 그럼 이제 그때 한 4시에서 7시까지 학원을 갔다가 이제 8시부터 한 12시까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게 그때는 저는 일이라는 개념이 잘 없었거든요. SNS에 접속을 해서 고객분들 아니면은 그 잠재 고객분들과 막 소통을 해요. 이벤트도 하고 뭐 질문도 하고 뭐 후기도 올려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CS도 하고 이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그렇게 다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12시까지 이제 딱 하고 이제 조금 문의가 덜 들어요. 그때 이제 다 사람들이 자러 가니까 그때 이후부터 한 새벽 3시, 4시 정도까지는 좀 개인 공부를 보충을 한 다음에 이제 아침에 다시 7시에 기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3년 정도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 3, 4시까지 또 공부를 더 하고 주무셨다고요? 네네네.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역시 성공하신 분들은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남다른 것 같은데 우리 스파미 대표님도 제가 배워야겠네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6살 때 또 4시간 만에 네네. 150만 원을 벌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떻게 하신 건지 그 스토리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것도 제가 새로운 사람들 만났을 때 재밌는 얘기 해주겠다고 하고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는 스토리인데 네. 한번 APM에서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벌었냐면 노점상을 한 거거든요. 제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장난으로 얘기할 때 스파미는 진짜 길바닥에서 올라왔다. 스트릿 우먼 스파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콘서트를 하잖아요. 어떤 콘서트를 하면 사람들이 그 순식간에 인파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우연히 길 가다가 본 거예요. 그게 콘서트장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하고 이제 가서 기웃기웃 거렸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콘서트를 한다. 그래서 팬들이 이른 시간부터 많이 모여 있는 거다라고 이제 거기서 이미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노점상을. 거기서 뭐 핫도그 같은 거 파시고 물 같은 거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하고 이렇게 봤는데 엄청 더웠거든요. 그날이 그 폭염주의보가 올라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나도 여기서 뭔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어린 마음에 나도 여기서 뭔가를 팔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진짜 팔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막 리어카 같은 거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그래서 요리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 막 생수 같은 거 팔고. 그렇죠. 그런 거를 팔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길 가는 행인 1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고 온 건 아니었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은 팔고 있고 부피가 큰 건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쿨팩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쿨팩 아세요? 이거 이마 이렇게 붙이는 거? 이 바르면은 이제 시원해지는 그런 팩 네, 말씀하시는 붙이면은 거죠? 이게 좀 이렇게 다이소에서도 파는데 이렇게 딱 붙이면은 쿨링감이 있어가지고 시원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냥 갑자기. 진짜 갑자기 지나가다가 네, 장사하시는 사장님이랑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분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여기서 이렇게 많이 판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문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런 게 있네 하고 생각했는데 쿨팩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쿨팩을 그러면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구하지? 해가지고 그때 도매국을 막 이렇게 뒤졌어요. 근데 도매국에 그 연락처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네. 판매처만 나와 있지. 그래서 그 판매처를 또 조회를 해가지고 그 쿨팩 공장의 연락처 대표님을 찾아서 대표님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쿨팩 공장의 대표님의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또 운이 좋게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쿨팩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퀵으로 보내줄 수 있냐 했어요. 근데 또 운이 좋게 되게 가까웠어요, 위치가. 한 1시간 정도면 갖다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쿨팩이 그때 얼마였을 것 같아요, 원가가? 500원이요? 500원이요? 300원? 60원이었어요. 쿨팩 하나 60원이었는데 제가 그걸 얼마에 팔았을 것 같으세요? 1,000원이요? 네, 1,000원에 팔았어요. 1,000원에 팔다가 이게 너무 빨리 팔리니까 2,000원에도 팔았거든요. 근데 2,000원에도 팔렸어요. 와.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한 몇백 개만 시켰거든요. 그래서 몇백 개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한 몇백 개 정도면 한 몇만 원 하고 이제 퀵비도 한 2, 3만 원 더 붙으니까 한 몇만 원 썼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냥 주머니에 5만 원 있어가지고 그거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한 30분 만에 다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쿨팩을 이번에 더 많이 보내달라 했어요. 한 1,000개 보내달라고
준비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거기 그때가 콘서트가 8시에 시작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가 오전 11시 정도였고 한 이제 오후 2, 3시 되니까 진짜 더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몇천 개를 팔아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150만 원을 벌었어요. 와. 사실 이게 길을 가다가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와, 여기서 쿨팩 팔면 진짜 잘 팔리겠다. 근데 바로 도매국 검색해서 공장 대표님한테 연락하고 실행하시는 게 진짜 실행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그것도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때 원래 고정적으로 이제 비누를 팔고 있었는데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는 처음이어서 이거를 전화를 하고 뭐 쿨팩이 퀵으로 오고 그런 순간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되게 좀 짜릿하고 흥분되는 기억으로 남았어요. 대단하시다. 와, 그러면 이게 마진이 몇 %인 거예요? 60원이었는데 1,000원, 2,000원에 팔았으면은 거의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정도? 와, 그럼 이렇게 하신 후에 와, 이런 식으로 뭐 길을 가다가 사람들 니즈가 있을 것 같은 게 떠오르면은 또 바로 실행했던 경험이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그때 이후로 이제 콘서트장을 찾아다녔죠. 그때 잘 성공했던 경험이 있다 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걸 좀 팔았냐면 제가 그때 비누 말고도 액세서리 쇼핑몰을 또 운영을 했어요. 그때 왜 그걸 판매를 했냐면 그 비누를 많이 구매하는 층이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렇게 좀 이쁘고 귀엽고 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액세서리를 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가지고 팔고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근데 그 콘서트장에 오는 친구들도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액세서리를 보여주면 좀 관심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갖다 놓는 거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게 네. 파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어쨌거나 그분들은 본인들이 좋아해서 일찍 온 거지만 대기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콘서트까지. 그때 뭔가 좀 재밌는 거를 제공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액세서리를 이렇게 그 줄에다 끼워서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액세서리 펜던트를 깔아놓고 줄은 기본이 3,000원이에요. 그리고 액세서리 펜던트 하나 추가할 때마다 1,000원 해가지고 액세서리 펜던트를 4개 했다. 그러면은 7,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로 현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커스텀 팔찌를 거기서 팔았던 거죠. 오, 이것도 좀 성과가 좋았나요? 네,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심심하니까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만드는 걸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하고 기웃기웃 왔는데 너무 귀여워 약간 이러면서 그 여자 친구들이 이렇게 나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만들고 또 이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와요. 줄을 서요. 자체적으로 바이럴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날 하루만 팔찌 100개를 넘게 만들었어요. 와, 대단하다. 네. 그래서 그거를 겨울에 할 때는 손이 얼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벤치로 열고 닫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이 얼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뭐 겨울이 아닌 시즌에 많이 하셨겠네요. 뭐 겨울에도 했죠. 그냥 이렇게 손 녹여가면서 했죠. 그때 제가 콘서트장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 재미있었던 일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이거 얘기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다 너무 재밌어 하는데 그 AFM 구독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때 혼자 그때 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이거 약간 친구들을 이제 알바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 그 15살, 16살이니까 어디 가서 알바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가지고 나 이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재밌더라. 야, 돈도 됐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막 알바로 써달래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래, 그럼 너네 같이 가자 해가지고 친구들 집합을 시켰어요. 같이 어디 놀이터로 모여 해가지고 같이 택시를 타고 콘서트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한 3명 같이 갔는데 콘서트장이 되게 크잖아요. 이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는 동문에 서 있고 너는 서문에 서 있고 너는 남문에 서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눴어요. 그리고 물건들을 나눠준 다음에 다 떨어지면 나한테 와서 받아 해가지고 콘서트가 보통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이틀, 3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첫째 날도 팔고 이틀 날도 팔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물건을 매번 이제 들고 다니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 그 여행용 캐리어에 그냥 이렇게 담아서 했거든요. 그거를 콘서트장 뒤에 약간 얕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다가 땅을 파서 그걸 묻어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와가지고 다시 그거를 파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팔고 그렇게 했었어요. 산에다 물건을 묻었어요. 그러니까
무료 창고였네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다. 이게 캐리어가 여간 가면 무거운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무거웠어요. 다 여자친구들이었으니까 이제 여중생 4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떡하지? 나 이거 힘들어서 팔 빠질 것 같아 이러면서 나도 팔 빠질 것 같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그러면 산에 묻자. 이거 솔직히 누가 아무도 안 가져가. 열어보고도 다시 닫아놓고 넣어놓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산에 갔어요. 산에 가가지고 삽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파고 막 손으로 파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깊게는 안 파고 약간 이거 덮어 넣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흙으로 약간 덮고 나뭇잎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또 사진 찍어놓고 가자. 야 없어지면 이것도 우리 운명이야 이렇게 하고 다 집에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와가지고 있네 해가지고 파고 그래서 다시 꺼내가지고 물건 팔고 했죠. 아이디어가 되게 좋네요. 딱 중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친구들한테 시급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친구들. 혹시 얼마 주셨나요? 그때 최저임금이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에 한 10,000원 돈 되잖아요. 근데 하면 그때 6,000~7,000 원대였는데 그때 일단 약속한 시급은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팔지 안 팔지 모르거든요. 근데 안 팔리면은 진짜 저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내가 시급을 10,000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10,000원이 적은 것 같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어디 가서도 10,000원을 못 벌어요. 그 나이 때에는. 그래서 10,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그날 이제 잘 팔았다. 그러면은 그냥 시급을 30,000원을 올려줘요. 30,000원 올려주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한 3만원, 4만원 주면은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많이 벌었다 하면은 그냥 20만원 깔끔하게 이제 반올림 싹 해가지고 주고 와.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이제 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협상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더 달라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표님이 창업 경험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네. 창업했는데 실패했던 경험도 있으실까요? 이게 실패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고 또 사기도 당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지금 22살인데 22살에 1억 사기당하는 약간 비결 같은 거를 좀 유튜브에 찍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비결을 찍잖아요. 근데 네. 저는 나처럼 하면 사기당한다 라는 거를 약간 좀 웃기게 얘기해서 사기당하는 비결이라고 좀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돈을 잃었으니까 실패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 삼고 어차피 제가 앞으로 저는 평생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사기치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뭔가를 잃는 경험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그냥 어린 나이에 빨리 경험해서 나는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알게 됐다라는 거를 얻었으니까 딱히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기는 나쁘죠. 사기는 나쁘죠. 1억짜리 교훈을 얻으셨네요. 그쵸.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벤츠인데. 대표님 그리고 제가 AMPM 글로벌 마케터로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광고 대행사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왜 광고 대행사를 창업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처음에 광고 대행사를 좀 창업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18살 때 너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잘 다니던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바로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쇼핑몰을 하려고 제가 자퇴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자퇴를 하고 약간 조금 번아웃? 비슷한 게 왔어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니까 제가 글을 쓰는 걸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학교를 안 가니까 글 쓸 일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다가 하루에 꾸준히 3개씩 글을 올려야겠다라고 저만 약간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 규칙을 정하고 매일매일 이제 상품에 대한 리뷰도 쓰고 제 생각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니까 방문자 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 대행사들에서 저한테 뭐 협찬을 해주고 싶다. 아니면은 우리 상품을 좀 홍보를 해달라 이런 식의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광고 대행사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광고 대행사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협업을 했죠. 프리랜서로서. 근데 글을 올리면은 뭐 10,000원, 30,000원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고 대행사는 저한테 돈을 주는데 이 광고 대행사도 광고주라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10,000원이랑 30,000원보다 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저 위치에서 내가 사람들 돈을 주고 싶다. 내가 사람들한테 섭외를 해가지고 내가 일을 했던 것처럼 핸들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이제 광고 대행사들의 회사의 구조도 알아보고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고 해서 트라이를 하니까 실제로 제가 그 광고 대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해주는 입장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광고주라는 사람도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품 판매는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그럼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쇼핑몰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위치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는 또 광고주가 또 됐어요. 광고주도 해보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저만의 스텝으로 올라갔던 거고 또 나중에는 그 사람들 제품도 직접 제조를 해가지고 나도 제조사를 돼보고 싶다 해서 뭐 OEM도 해보고 뭐 수입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랑 제일 잘 맞았던 거는 광고 대행사였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한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이제 광고 대행사의 또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를 제가 처음에 이제 혼자 프리랜서 형태로 하다가 점점 일이 많아지니까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뽑았었는데 그 친구들을 또 성장을 시켜가지고 마케터로도 가르쳐보고 그 마케터가 된 친구들을 통해서 회사의 규모를 확장시켜서 지금은 직원들이 그래도 좀 되는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22살 나이에 그 협찬 받는 어떤 블로거, 그리고 광고 대행사 대표, 광고주 세 개 다 해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경험을 벌써 해보셨네요, 어린 나이에. 그럼 대표님 생각에 광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거를 제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광고 대행사를 이용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은 일단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광고 대행사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나 사기당했다. 나 사기당했다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기당했다는 게 좀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한데 돈을 썼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거를 이제 사기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뭐 할부 결제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하게 많은 이제 광고들을 이렇게 막 쓰게 한다든지 광고 대행사에서 영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그 개인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쌓기 위해서 본인들도 열심히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광고주 분들은 처음 잘 모르니까 일단은 지출을 하고 나중에 효과가 없으면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기라기보다는 내가 아직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나의 주관이 아직 서지 않은 상태에서 좀 휘둘려가지고 좀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나의 주관을 가지고 불필요한 비용들이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게 좀 기준을 세우시는 거를 제가 많이 좀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창업할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이 있다, 여윳돈이. 그러면 100만 원을 상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200만 원이 남죠? 그럼 나 200만 원이 남았으니까 200만 원을 광고비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진입하는 시장의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되고 이 시장에서 내가 얼마를 벌려면 얼마 정도의 광고비를 써야지 라는 그런 최소한의 리미트 정도는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관을 설립하지 않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돈을 낭비한 다음에 아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소개를 할 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1번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를 벌려고 하는데 얼마를 쓸 건지 그거를 정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뒤에 얘기고 일단은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다음에 진입을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이제 돈이 퐁퐁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광고주분들이 내가 얼마를 쓸지 확실한 자기만의 기준이 없이 광고 대행사에 저 얼마 써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견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광고 대행사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쵸. 나만의 네네. 기준을 확실히 하고
맡겨도 대행사에 맡겨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광고랑 마케팅을 해서 뭐 노출이 얼마가 됐고 유입이 얼마 됐고 도달이 얼마 나왔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처음에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의욕이 꺾여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만 좀 안 해도 100만 원, 150만 원 세이브 되고 앞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꺾여버리는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광고비를 아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좀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케팅 학교에서 라이브를 몇 번 진행했는데 대표님들이 돈 얼마 정도 써야 되냐 이런 문의를 가끔씩 남기세요. 그분들한테 마케팅 광고 관련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야 이제 좀 안 휘둘리신다. 그리고 저희 성과 보고를 드리더라도 좀 이해가 가실 거다라고 꼭 공부할 것을 그쵸. 네, 당부드리거든요.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표님 현재 지금 마케팅 코칭 및 컨설팅을 하고 계신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스파미로 강의를 하고 있는 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주로 교육하시는 대표님들은 40대, 50대, 60대 좀 중장년층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완전 내가 이제 시작해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되게 환영해요. 근데 일단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바로 위탁 판매를 시작하거나 그런 것보다 그 소수의 분들은 네이버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셔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많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집중이 돼가지고 조금만 가이드라인 해드려도 치고 올라오실 수 있게 좀 신경을 많이 써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의 능력치가 딸려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거를 해보실 여유가 없으셨다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고는 그게 상관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알려드려도 본인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인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월급을 받으시면서 또 일을 해봤으니까 또 능력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결합이 돼서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도 SNS로 매출을 내시고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찾으시고 그런 경험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수강생 분들을 통해서 많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SNS로 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시면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성장 사례들을 하나 두 개씩 이제 검증을 해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끼죠. 오, 참된 광고 대행사 대표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시청자분들 중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 컨텐츠를 보실 것 같아요.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부수익 용도로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사입이나 위탁 판매 쪽으로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도 그런 쪽으로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썰을 한번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수강생분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내가 온라인 상업을 시작해서 10억을 벌어야지 100억을 벌어야지 하시는 분들보다 나는 한 달에 50만 원만 더 벌고 싶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이제 장려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제가 가르치는 분들한테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마진율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마진율이 보통 위탁 판매는 뭐 많으면 40%? 근데 평균적으로 20% 나오기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제가 일을 덜 하잖아요. 뭐 배송도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해주고 뭐 상품 소싱하는 것도 뭐 금방 하고 체계가 다 있으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노무가 적으니까 돈을 적게 버는 건데 그거에 이제 만족을 다들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속 판매를 하는 건데 그거를 연습해 보시라고 뭐 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게 그 1688을 통해서 중국 구매 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위탁 판매가 마진율이 한 20% 정도였으면 중국 구매 대행을 통해서 마진율을 한 40%까지는 기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뭐 높으면 한 80%에서 70% 그 정도 선에서도 그 마진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판매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좀 열어서 진행을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그럼 진행하게 되면 보통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나요? 저는 구매 대행보다는 그 1688을 통해서 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케터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판매를 해봤거든요. 그 1688을 통해서 뭐 에어바운스도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고, 그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 장난감을 들여와서 인증을 받고 또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산품도 판매를 했었고, 뭐 애견용품도 좀 가져와서 취급을 했었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그때 제가 판매했던 것 중에서 로봇 청소기를 판매를 했었는데, 그 로봇 청소기를 제가 중국에서 얼마에 가지고 왔을 것 같으세요? 로봇 청소기요? 네네. 한 3만 원? 3만 원? 3만 원도 되게 싸게 잘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제가 로봇 청소기를 그때 수입을 했을 때 그냥 원가만 딱 생각했을 때 로봇 청소기를 8,000원에 가지고 왔어요. 8,000원이요? 네.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가 그러면 이제 고물대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밑에 물걸레도 붙일 수가 있고, 이게 다 잘 빨아들이고 어디 부딪히면은 지가 턴 해가지고 또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로봇 청소기의 기능은 할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네이버에 당장 검색을 하면 한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가 통상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8,000원짜리를 제가 가지고 와서 4만 원, 5만 원대에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책정된 이유는 이게 어쨌거나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또 충전 형태거나 아니면은 뭐 전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다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증하는데 비용을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을 썼었고, 그 비용들까지 원가에 책정이 돼가지고 한 3만 원, 4만 원대의 소비자가에 판매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500만 원을 투자한 거 치고도 마진율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때 8,000원에 가지고 와서 한 4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으면. 그쵸. 그러면 대표님만의 그 마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뭐 네네. 금액을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지 혹시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거는 한번 강의로 그 마진율 계산을 하는 강의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구두로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통 대표님들께서 마진율 책정을 하실 때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돈이 내가 버는 돈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일단 마진율을 얼마에 맞춰놔야 돼,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탁 판매면 최소 마진율이 20%는 보장이 돼야지 이것저것 빠지고도 마이너스가 안 나요. 혹은 뭐 사입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마진율을 40%는 가져야 돼 라고 이렇게 기준을 해야지 그나마 좀 할만해요. 제조는 70%에서 80% 정도로 마진율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비를 빼고 뭐 해야지 돈이 남지, 이것저것 다 뺀 다음에 남은 돈이 내 돈이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정산 받을 때 그 쿠팡이나 뭐 그런 데 정산을 받잖아요, 네이버에서. 그때 돈이 없어요, 정산 받을 돈이.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마진율을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그 안에서 움직여보고 광고비도 책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좀 돈이 남을 수 있게 설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설계를 안 하시고 일단은 팔아보자, 뭐 경험 삼아서 팔아보자 한번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요,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쓰고 또 실비도 실비대로 쓸 거고 샘플도 사야 되고 남는 돈이 나중에는 없어요. 정산받는 돈이 없다.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위탁은 한 20%, 사입은 40%, 제조는 70-80%는 보장될 수 있도록 마진율을 설정해라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1688 중국에서 사입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쓰는 진짜 온갖 물건들이 다 중국에서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중국 물건은 되게 뭐 굴이다, 뭐 후지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되게 좀 상향 편준화가 많이 돼 있어서 쓸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가지고 오면 뭐 70-80%가 아니라 200%, 300% 그렇게 마진에도 많이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판매로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은 1688을 통해서 중국 제품을 소싱을 해서 국내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좀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1688이라는 중국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다른 도매 사이트에 비해 이 홈페이지만의 장점이 혹시 있을까요?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올 수 있는 플랫폼이 가장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오바오가 있고, 세 번째로 1688이 있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냥 우리가 영어로도 좀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직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제 위탁 판매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중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수수료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썩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와서 또 팔기에는 마진율이 높이기가 어려워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타오바오는 약간 우리나라의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싼 것도 있고 적당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1688은 중국 내륙에서 사용하는 완전 도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저렴하게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고 제가 방금 3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는 1688을 제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입이나 위탁 판매 하실 때 좀 주의할 점이나 대표님만의 꿀팁 이런 거 공유 가능하실까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제가 그 중국에서도 처음에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이때도 또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사기를 당하는 게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어떤 정도냐면은 중국에서 물건을 막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학비 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학비 냈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돈이 그냥 공중분해가 됐잖아요. 그걸 이제 경험 삼아서 돈을 썼다라는 표현으로 학비 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학비를 안 내는 방법들을 제가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효자 상품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효자 상품의 기준이 뭐냐면 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진율 50% 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위탁 판매는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사입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을 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3PL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50% 이상 책정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손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50%는 일단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우리는 부업으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봇 청소기를 했던 거는 이것저것 좀 많이 해봐서 그 다음 넥스트로 도전을 했던 거고, 일단은 좀 규모가 작은 것들을 좀 해서 내가 집에서 가지고 쟁여놓고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3PL을 맡겨도 거기는 이제 창고 이 규격 단위로 돈을 내거든요. 그 돈이 많이 들지 않게 그냥 이제 좀 작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다. 이게 일단 효자 상품의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환하고 환불이 진짜 사람 미칩니다. 그 CS 들어오는 게 진짜 엄청 피곤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부업인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응대를 해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치명적이에요. 운영을 할 때. 그래서 교환이나 환불 자체가 좀 많이 안 들어오는 상품들을 소싱을 하시는 거에 제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효자 상품의 3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마진율이 50% 이상이 일단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나는 부업이니까 그 부피가 크지 않은 것들 위주로 소싱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환이나 환불 CS 자체가 애초에 좀 많이 안 들어올 만한 상품을 소싱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오더라도 좀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을 취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거 예시를 하나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도 되게 괜찮았는데, 제가 그 네일 스티커를 판매를 했었거든요. 혹시 네일 스티커 아세요? 네, 저 많이 써봤어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이제 국내 제품들하고는 이제 중국 제품은 약간 퀄리티 차이가 있긴 한데 가격이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네일 스티커 혹시 어느 브랜드 사셨어요? 저 그냥 올리브영에서 구매했던 그쵸? 것 같은데 네. 한 10,000원 정도? 근데 어쨌거나 이게 네일 스티커라는 게 유지력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뭐 길면 일주일, 뭐 짧으면 어디 여행 갈 때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네일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스티커가 싼데 또 아깝잖아요, 돈이.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밖에 가서 뭐 살려고 하면 조금 아까워요. 왜냐면 이 원가가 대충 딱 눈으로 봐도 나오는데 그 소비자가를 내려고 하면은 약간 아까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네일 스티커를 제가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을 때 얼마에 가지고 왔을 것 같으세요? 한 1,000원? 1,000원? 그때 제가 네일 스티커 가지고 왔을 때 아까랑 약간 수미상관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60원에 가지고 왔거든요. 네일 스티커를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을 때 한 개에 한 3,900원 정도에 판매를 했어요. 와. 그럼 이제 엄청 많이 남기는 거죠. 근데 3,900원을 판매할 수도 있고, 그때 제가 좀 더 사람들한테 좀 꼬시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줬냐면 그 1+2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을 2개를 더 줘요. 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3개를 산 거니까 3,900원에 3개 산 거죠.
근데 저는 어쨌거나 원가가 60 곱하기 4만 180원이니까 그냥 180원으로 3,900원을 번 거죠. 단순 계산했을 때. 와, 마진율이 진짜.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5개 정도 사요. 그러면은 5개면 실질적으로 배송 받는 거는 15개를 배송이 받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예요. 한번 팔면은. 그러면 15개면은 저희가 60원의 원가라고 계산을 했을 때 쉽게 계산하면은 그냥 100원이라고 치고 한 1,500원으로 한 2만 원을 버는 거죠. 그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소비 패턴을 봤을 때 아, 이것도 귀엽고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저것도 이쁘네 해가지고 결국에는 2만 원씩은 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1,500원으로 이제 2만 원을 벌게 됐었죠. 와, 꿀팁 공유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 네일 스티커뿐만 아니고 이런 거랑 또 파생되는 비슷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뭐 타투 스티커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거 그냥 스티커도 있죠. 그냥 그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거. 근데 타투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꼭 받으셔야 돼요. 몸에 붙이는 거여서 국내에 수입을 할 때 뭐 KC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뭐 그런 인증을 받으셔야 돼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출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엄청 큰 비용이 아니고 절차상으로 다 대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전문 업체들한테.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하면 제가 국내에서 뭐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공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져보고 국내에서 하는 게 낫겠다.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게 낫겠다. 판단하셔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그리고 경험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뭐 네일 스티커라든지 로봇 청소기라든지 뭐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거 무조건 돈 되겠는데? 그래서 맞아요. 근데 무조건 돈이 돼요. 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1688에 딱 들어가면요. 저는 요즘에도 좀 그러는데 한 번 들어가면 4시간 동안 못 나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싱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거 갖고 싶다, 사고 싶다가 아니라 이거 팔고 싶다.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봐요. 그게 그럼 4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마진율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마진율 계산기에다가 또 넣으면 도로록 해가지고 내가 얼마 벌 수 있는지 나오거든요. 그 계산하는 과정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1688에서 중국에서 물건 가지고 왔을 때 그 학비 낸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학비 내는 게 진짜 엄청 많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물건을 여러 번 가지고 왔는데 사기를 여러 번 당했거든요. 근데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도 사기를 당했고 그 약간 보따리 상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상인 중국 상인분한테도 사기를 당했고 그렇게 좀 경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학비를 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고 제가 이제 경험담을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이거 영상 보시는 APM 구독자분들한테 딱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은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배송 대행지라든지 아니면 무역 회사들이 필요해요. 불가피하게 거기서 이제 무조건 업체를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을 컨택을 할 때 그러니까 마진율 5%, 10% 높이려고 조금 저렴한 업체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업체가 검증됐고 진짜 일도 잘해주는데 저렴해주면 최고죠. 근데 그런 일보다 시스템이 덜 갖춰져서 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수료를 좀 더 주더라도 무역회사라든지 배송대행지들을 신뢰도 높은 업체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딱 정해드리면은 배송대행지 업체가 중국 법인도 있고 한국 법인도 있어요.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 법인 업체도 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사람을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뭐 인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 업체한테 이제 사기를 당했을 때 중국에 있기 때문에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어려워요. 중국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업체랑 거래를 하게 됐을 때 뭔가 내가 피해를 당해서 구제를 받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높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법인 업체를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네, 무역회사를 선택할 때. 근데 수수료가 확실하게 좀 더 높긴 해요. 뭐 한 20% 정도 수수료가 높다든지 한 9%에서 20% 정도 수수료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인 업체를 이용을 합니다. 학비를 안 내려면 무조건 웬만하면 한국인 법인으로 이용해라.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도 되게 잘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일단 언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뭐 요즘 위챗을 깔아가지고 자동으로 다 번역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딱 말씀드리면은 중국 그 수입을 하면서 1,10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1,100만 원 학비를 낸 거죠. 그런 경험을 안 하셔도 됩니다. 꿀팁 공유 네. 감사합니다. 요거를 그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어 있으니까. 저 말고도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이걸 커리큘럼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배우셔도 좋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이거를 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40강 정도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들어서 소싱을 하고 내가 그거를 발주를 넣고 한국에서 통관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절차를 제가 1시간 좀 안 되는 영상에 담아놨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그냥 끝나요. 그것만 들으셔도 중국에서 물건을 바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중국 사입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스파밍 강의 딱 하나만 보시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는데 한번 강의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창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보셨잖아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업가로서 어떤 필요한 자질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런 방법적인 얘기, 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그런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이제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진짜 무료로도 많고 강의들도 많이 있고 클래스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능력치가 떨어져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저의 차이는 그러니까 제가 천재여서 제가 월등하게 똑똑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하루라도 더 빨리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것저것 때문에 뭐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22살이고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돈을 옆에서 보는 걸 보고 친구도 하고 싶다고 쇼핑몰 하고 싶다고 만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뭐 동대문 가서 어떻게 하냐. 그럼 제가 다 알려주죠. 친구니까. 공짜로 다 알려줍니다. 네. 근데 그 친구는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딱 안 해요. 그 친구가 한 4년 전부터 저한테 물어봤다 했잖아요. 4년 전에 시작했으면 지금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을 못 벌어도 100만 원, 200만 원 벌 줄은 알았을 것 같거든요. 알바를 안 해도 이 온라인 창업만으로. 다른 분들하고 저의 차이?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들의 차이는 실행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많은 분들을 가르쳐보고 했을 때 실행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실행력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니까 나는 준비가 다 되면 뭔가를 해봐야지. 뭐 공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실행을 해보는 게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스파미 대표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해보고 싶다,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도 해보고 프리랜서도 해보고 이제 법인 사업자로서 에드에디션이라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이제 포커스는 인재 양성에 조금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잘하는 것보다 이제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꾸려내가지고 조직적으로 좀 성공을 하고 싶다가 요즘에 제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에드에디션이라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리고 광고도 해드리고 성공에 좀 가까워질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목표로서는 작년부터 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한 약 1년이 돼가는데요. 그때 제가 좀 마음을 먹었던 게 저는 누적 수강생 1만 명에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 수강생 1만 명이라는 게 그냥 1만 명을 내가 가르치겠다 이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성공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시는 분들이 1만 명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누적 수강생 1만 명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개인적인 목표를 많이 생각을 하실 줄 알았는데 남들의 성공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싶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혹시 창업을 꿈꾸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거 답변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과 조금 이어지는데,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지금 질문 자체가 되게 좋은데, 그 청년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의 기준을 그냥 죽기 전까지 다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따졌을 때 뭔가를 도전했어. 내가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썼어. 실패해도 생각보다 잃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잃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도전을 해서 뭔가 잃을 것 같아서 도전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잃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파미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았는데요.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누적 수강생 1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매주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무료 강의일 때도 있고 유료 강의일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강의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현장 답사를 가서 같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보고 브랜드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좀 스파미와 얘기를 해보고 싶다, 스파미한테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강의를 부담 없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유료 강의를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클래스유 스파미라고 검색하시면 제 많은 강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들 그리고 경험들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파미입니다. 오늘은 마진율 계산에 대해서 짧은 강의를 가지고 왔어요. 이 마진율 계산기는 많은 분들 활용하실 수 있게 스파미 오픈 채팅에 입장을 하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인 더 디테일한 강의 내용도 라이브 방송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스파미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진율 계산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뭔가를 판매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내 손에 얼마 떨어지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지 않고 진입을 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없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마진율 계산하는 거를 꼭 배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일단은 한번 해보고 경험 쌓자 하시는 분들이 일단 팔아보자 하고 진입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정작 하고 났을 때 맥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마진율 계산하는 방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 마진율 계산할 때 중요한 항목들이 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팔았을 때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면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택배를 보내는데 포장 비용도 발생하고요, 기타 비용도 발생할 수도 있고, 수수료라든지 플랫폼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부가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그것들을 관가하고 내가 지금 좀 괜찮게 벌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걸 바라볼까요? 커피를 제가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커피 드립백이 판매가가 한 18,000원이에요. 10개입이 18,000원이고 고객 배송비는 우리가 고객한테 받는 비용이 얼마다? 3,000원이고 상품 원가는 예를 들어서 커피가 원가가 굉장히 쌉니다. 이 커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자본으로 시작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원가가 저렴하고 패키징도 간단해요. 그래서 원가가 드립백이 10개가 들어있으면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원가예요. 공급가. 상품 원가가 8,000원이고 마켓 수수료는 이렇게 다양한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5% 정도 수수료를 보거든요. 그래서 5%라고 할게요. 3%에서 5% 이렇게 다양하게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5% 정도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지불 배송비는 우리가 택배 보낼 때 택배사에 내는 비용. 그래서 고객 배송비는 3,000원을 받고 지불 배송비는 2,500원을 내서 500원의 백마진을 챙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진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저도 실제로 받는 배송비가 3,000원이고 지출되는 배송비가 3,000원이다 해서 똑같이 3,000원 적어보겠습니다. 포장비는 택배, 뭐 뽁뽁이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때 한 500원 정도가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수수료 산출됐고 부가세 산출됐고 1차 마진, 1차 마진율, 2차 마진, 2차 마진율 이렇게 나왔는데요.
1차 마진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요 2차 마진율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손에 떨어지는 거. 내 손에 떨어지는 금액이 지금 45.4%로 최종 나왔죠. 보통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을 20%에서 30% 정도 보고 사입을 하게 되면은 뭐 40%에서 60% 정도 보고 제조를 하게 되면 한 70% 정도 보죠. 근데 요 45.4%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마진율은 20%는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거의 2배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은 판매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거 한번 제가 예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한번 마진율 계산해 보겠습니다. 떡볶이라고 쳤을 때 판매가가 7,900원이에요. 2인분에 7,900원이고 배송비는 똑같이 3,000원, 3,000원 하고 원가가 한 4,900원이다. 그리고 마켓 수수료가 이번에 마켓 수수료 좀 높게 잡아볼게요. 플랫폼마다 다르겠지만 오픈마켓은 수수료가 14% 이상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4%로 잡아보고 포장비도 그냥 한 500원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삿대고 풋대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내 손에 남는 거는 12.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품은 박리담의 형태로 가져갔을 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마진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물건을 팔았을 때 조금이라도 남으면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광고비가 여기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설정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넘어야지 손익분기점인데 이렇게 마진율이 낮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떡볶이가 공급가를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 그러면은 마진율이 지금 너무 낮으니까 공급가를 낮춰야겠다. 판매가를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대안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판매량 분석이라든지 노출 순위 확인이라든지 제가 추가적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게 넣어놨는데요. 시장 조사를 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어느 정도 좀 상위 랭커들이 얼만큼 팔고 있는지 팔아보고 또 최저가는 얼마 형성되어 있으니까 나는 얼마 정도에 팔면은 얼마 정도의 마진율이 나오겠다라는 걸 한 시트 안에서 다 계산해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은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 담진 않을 거고 추가적으로 라이브 강의나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로 무료 강의를 진행할 때 추가로 진행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댓글이나 여기 상단 고정에다가 찾아오시는 경로를 적어 놓을 테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배워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마진율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스파미 스토리 마케팅 AP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재밌게 보셨나요? 9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스파미 종이책이 출판이 됩니다. 전국 교보문고와 예스24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더 스파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서점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스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